고수는 관자를 놓치지 않는다. 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머리로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를 채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는 여긴 신경 안 쓰이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쪽을 채워서 볼륨을 주면 이 아래쪽이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웹포인트의 대표원장 박정열입니다. 오늘 이제 또 다룰 것은 관자놀이 꺼짐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관자놀이가 또 어디냐? 관자 부분, 이마와 관자의 경계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눈 확뼈 라인 테두리, 광대뼈의 요 아치, 요 헤어라인 이렇게 요 범위를 이제 관자라고 저희가 부르긴 해요. 여기가 이제 다들 꺼지는 게 어떤 수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형태예요. 나이가 들면 보통은 지방이 꺼지기 때문에 자꾸 여기가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관자 꺼진 사람을 보면 나이가 노화돼 보인다 라고 그냥 자연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관자 꺼짐을 제가 다루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해골상이 되고 했을 때 약간 또 남성같이 보일 수 있어요. 센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한다면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좀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하는 방향성이다. 남자분들은 뭐 여기 조금 꺼져 있어도 사실 큰 상관없어요. 어떤 남자와 여자 차이를 둬서 항상 시술을 하는데 남성분들은 뭐 관자를 그렇게 제가 신경 쓰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관자를 제가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고수는 관자를 놓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제가 자주 말해요. 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머리로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를 채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는 여긴 신경 안 쓰이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쪽을 채워서 볼륨을 주면 이 아래쪽이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어요. 볼륨도 채우는데 젊어 보이는데 심지어 위를 채웠더니 아래까지 잡을 수 있는 어떤 멀티 포인트다, 일석이조다,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뭐 비유 드릴 때는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냥 평상시에 설명 드릴 때 하는 걸 쓸게요. 결혼하고 막 운동도 못하고 살이 찌고 이랬더니 다리에 이제 살이 오른 거예요. 이제 바지가 짧아졌어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허벅지가 넓어지면서 바지 길이는 한정돼 있는데 딸려 올라간 거죠. 그래서 밑단이 요만치 짧아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서도 텐트 폴대 치듯이 여기서 받쳐주는 게 밀고 나오면 내 피부가 한정된 길이에서는 이게 딸려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비유와 함께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제가 넣고 있으면 많이 느껴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만약에 일단 대표적으로 필러를 넣었다. 여기 쪽을 딱 채우면 여기까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리프팅 포인트로서의 가치가 관자는 굉장히 큰 곳이다. 그래서 그쪽을 저는 꼭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시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도 꽤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관자는 다른 피부랑 다르게 좀 층이 몇 개 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인 볼 피부는 한 5층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쪽은 한 7층 정도 돼요. 몇 겹이 더 있거든요. 7겹이 층이 있다는 것은 넣을 수 있는 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하면 4개의 층이 있으면 이 사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3개라고 치고요. 7개 층이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공간 사이사이가 한 6개 되겠죠. 관자는 어떤 층에 넣을 거냐, 이것도 이제 잘 골라야 한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깊게 넣자는 주의예요. 이제 여러 스타일, 시술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층, 제일 얕은 층에 이렇게 그냥 쫙 까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양을 조금 써야 된다. 그러면 제일 얕은 데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관자에서의 베스트는 적당히 깊게 넣어야 된다. 중간층 정도에 있는 이제 깊은 근막과 얕은 근막의 사이 정도 층에 저는 이제 캐뉼라로 시술을 하는 거를 현재 선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층에 넣는 것이 바로 어떤 노하우이자 스킬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캐뉼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그냥 보면 바늘 같아서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끝엔 뭉툭해요. 바늘이 아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구리가 좀 터져 있는 구조. 시술을 한다고 치면 이 옆구리 쪽에서 용액이 나오면서 채울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이게 있음으로써 어떤 시술을 할 때 굉장히 안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효율도 굉장히 높아져요. 딱 한 군데만 넣을 거면 바늘 쓸 수 있는데 그 다 옮겨 다니면서 바늘 찌를 수 없거든요. 출혈 위험도 굉장히 증가하고, 이런 빨대 같은 관을 쓴다면 한 구멍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넓게 펼쳐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이렇지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고 생각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괜찮다. 제가 이제 첨부로 올려드릴 거는 어떤 논문에서 이 전후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보시면 될 것은 이 정도 꺼져 있는 것을 뭐 이 정도 완화했을 때의 어떤 이미지 변화, 그리고 보여드린 사진들은 막 다 꽉 채우진 않았어요. 좀 자연스러운 얼굴을 위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사진과 함께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또 부작용. 모든 시술에서는 어떤 아까 같은 캐뉼라를 쓰더라도 멍, 붓기, 통증 이런 건 항상 사실 세트로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떤 영역을 해도 이건 항상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극이 되면 좀 부을 수 있다. 많은 이제 의사들이 부작용을 피하고자 이제 이런 혈관들을 다 피하는 노력을 하지만 막 자잘한 그 작은 것들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조그만 게 하나 톡 건드려지면 거기서 이제 피가 나고 멍이 들 수는 있다. 통증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일시적인 거. 세 개를 다 묶으면 멍, 붓기, 통증은 일시적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일시적이지 않은 건 무엇이냐 했을 때 관자 쪽으로 놨을 때 좀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관자를 시술 받으셨다는데 겉보기도 울퉁불퉁하고 만져봐도 막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얕게 놔서 그래요. 너무 이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너무 얕게 놓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가 할 줄 알고 시술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결과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마 필러가 되게 아프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관자도 어떻게 보면 이마의 그 바로 옆 부위인데 네. 통증 정도는 어떨까요? 이마가 보통 많이 괴로운 편에 속하는 게 맞아요. 통증으로 제가 분류하는 이 티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 이유는 이쪽에 이 중요한 신경이 두 쌍에 올라가요. 이제 걔네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술 방식상 이마는 제일 밑층으로, 그러니까 뼈를 거의 긁듯이 다녀요. 골막층이라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막 뚫고 지나다니니까 많이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관자는 위쪽에 여기처럼 그런 이제 주요한 메인 신경이 지나가진 않고 뼈를 막 툭툭 거리면서 시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경험상에는 마취크림만 충분히 바르셔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잘들 받으십니다. 그러면 효과는 보통 어느 정도 후에 나오는 편인가요? 이제 이게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채울 꺼짐을 그럼 채울 건데 뭘로 채울까요? 이제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채울 수 있는 종류들을 제가 이제 분류를 굳이 하자면 1번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 선택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썼다면 그냥 시술 직후에 그냥 찬 게 된 거예요. 그냥 부위별로 다르지만 오늘 여기서 100을 채우고 귀가하실 수 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이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것은 몸에서 자연히 분해 좀 돼요. 그래프로 그린다면 시술 직후에 피크 치고 쭉 시간 지나면서 빠지는 게 되죠. 이제 반면에 그러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로 시술을 했다. 대표적으로는 스컬트라가 있다면 걔네들은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1, 2, 3개월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효과가 올라오고 피크를 또 쳐요, 보통. 그 다음에 또 서서히 빠집니다. 답변이 길어지지만 정리를 하면 언제 효과가 있나요? 에서 이제 답변은 어떤 걸로 채웁니까? 에서부터 갈려서 히알루론산 필러로 채웠다면 직후에도 차고 좀 빠지는 거, 그리고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로 채웠다면 직후에는 오히려 차 있는 게 없지만 자기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볼륨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자놀이 꺼짐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얘기를 달아본 것이에요. 꺼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